네, 우리 여러분 이어서 143번을 볼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조각이 가산세 조각 안에 지금 요 143번을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요 분류를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요게 신고 납부 환급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냥 이제 한 문제만 나왔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만 따로 조각을 만들지 않고 제가 그냥 가산세 쪽에 넣으면서 그 이름을 가산세 및 그냥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신고 내용, 신고에 관한 어떤 그런 걸로 그냥 네이밍을 했어야 되는데 이름을 가산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걸 정리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얘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요 한 문제 그냥 가볍게 훑어보시고, 요 내용만, 여러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라서 뭐 간이 가세자 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뭐 다른 내용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짧게 한 10분 안에 지금 이 문제 하나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 있는지 체크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각으로는 이게 가산세 조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구성상 마지막에 가산세랑 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마지막 항목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많이 출제가 그렇게 빈도가 가산세 둘, 이거 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총 3년 6회분 중에 방금 앞에 회차에서 강의했던 가산세가 두 문제 나오고 요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요 항목들에 대한 보기에 대한 내용만 가볍게 훑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1일 1기,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자, 나눠서 신고하는데 다만 앞에 3개월씩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아니죠. 여기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으로 하여 미리 납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 했던 거예요. 1, 4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우리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4월 25일까지 3개월치에 대해서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우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여러분 우리 보통 이거를 확정신고기간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엄밀히 세법에서는 이거를 1기의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확정신고기간이 이렇게 뒤에 3개월을 보통 우리가 많이 의미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예정신고기간 약간 대응해서 빨리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확정신고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알아는 둡시다. 의미하는 건 같더라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다. 이때는 요 최종 3개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달치씩 나눠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부가가치세과에서도 이런 경우보다 영세한 경우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이거예요.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인 있죠? 개인이랑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영세한 경우, 직전기간 매출이 1.5억 미만인 경우, 이 두 경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니까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예를 들은 경우, 이때는 여러분 뭐 어떻게 3개월치씩 다 신고하냐, 뭐 개인이 좀 이제 신고하는 능력도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고 바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경우 많으니까 그냥 1기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치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우리가 고지해 줄게 라고 세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기납부세액의 50%. 야, 대략 저번 6개월 동안 네가 번 거 그거 절반 50% 고지할 거야. 일단 내 이거 하고 나서 자, 그럼 납세자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때 1기 전체 6개월분에 대해서 이때 신고하는 거야. 확정신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개인이 혹은 영세법인이 먼저 내놓았던 4월 25일까지 고지분에 대해서 납부했던 거는 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준 거예요. 이미 미리 낸 거니까 당연히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죠. 정산하는 거예요. 미리 예상치에 대해서 고지하고 그래 납부하라는 거야. 어차피 6개월 지나면 네가 정확한 금액 신고하면서 네가 미리 낸 거 빼줄게. 그럼 정산되는 거 아니야? 자,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개납은 옛날 표현이고, 자, 부가가치세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부가가치세과에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과 있으신 분들은 영세한 법인 같은 경우는 고지가 되고, 그냥 보통 영세법인이 아닌 경우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걸음 더 나갔던 게 뭡니까? 자, 요 위에서 야, 너 예정 신고하지 마라고 함에도 그런 규정이 위에 있죠. 요 파란 박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예정 신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파란 박스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지금 가나 나에 해당하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리면 예정 고지가 올 거 아니야. 납부하면 돼. 근데 지금 가하고 나가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가하고 나가 해당되면은 스스로 그냥 3개월치 신고할래요 하면은 신고도 된다고. 이 경우는 가는 여러분 너무 부진한 거예요. 휴업 또는 사업 부진해서 잠깐 한두 달 쉬었거나 작년보다 갑자기 장사가 안 되거나 이래서 직전 6개월치 있죠? 직전 기간에 지금 50%가 고지되잖아. 그런데 내가 계산해 봤더니 지금 3개월치 번 게 직전 6개월치의 3분의 1에도 안 되는데 미달이래.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신고하겠다는 거지. 지금 위에 50% 고지하고 결국에 50% 미리 냈다고 해도 이 6개월 동안 장사가 계속 안 됐다면 그 50%에 낸 거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든 정산은 돼. 장사가 쭉 안 됐다고 하면 내는 세액에는 차이가 없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50% 지금 돈이 안 벌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작년 6개월치의 올해 3개월 동안 3분의 1밖에 못 벌었어. 3분의 1도 못 벌었다고. 그런데 50% 작년 기준에 50% 세금 내라 그러면 자금이 지금 힘들 수 있잖아요. 자금 융통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 6개월 지나면 정산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장사 안 되는 금액에 맞춰서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지금 조금 내면 되잖아요. 확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조금 내는 걸로. 그죠? 그럼 확정 신고 그 과세기간 최종 3개월분에 대해서는 또 3개월만 해서 그때 내면 되고요. 7월 25일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가 적용되더라도 위에 파란 박스가 되든 지금 위에 예정 신고를 하든 결과적으로는 6개월 지나면은 위에서도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니까 정산이 되지만 지금 그대로 두면 일시적으로 50% 내는 게 부담일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 신고하게 열어주는 거야. 예정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 받을 게 자기한테 있대. 그래서 이것도 결국 자금에 대한 거죠. 그죠? 빨리 환급받고 싶은 거야. 조기 환급권이 있대요. 그렇다면은 신고하세요. 예정 신고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적고 많고 저번기보다 매출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그냥 이번기에 예정 신고 받을 게 있다. 조기 환급 받을 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요런 흐름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일단 1번을 풀고요. 이제 나머지는 보기를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끝낼게요. 1번. 자,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뭐 1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치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의 여러분 미달입니다. 미달. 이하 아니고 미달이에요. 딱 3분의 1인 경우는 아니겠죠. 3분의 1보다 못해야 돼. 미달하는 사업자는 선택적이지. 3분의 1에 미달하에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럼 예정고지가 온다고 나라에서. 그럼 예정고지 한 걸 납부하면 그냥 그대로 돼요. 근데 3분의 1에 미달해서 야 내가 이대로 기다렸다가 예정고지 온 거 다 내면 좀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올해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이 3개월 지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하거나 예정 고지세액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이 말이죠. 1번 오케이. 자 2번을 볼까요? 2번 멘트는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 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 했는데 볼게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첫 기간에는 변신했죠?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변신했어. 일반은 기본적으로 예정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지금 처음 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기간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일반이 되긴 했지만 전기납부세액이 없죠. 전기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잖아. 근데 전기납부세액도 없으니까 일반으로서의 예정 고지 납부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처음이니까 첫 과세 기간이니까 그래 예정 신고 의무 없고 예정 고지도 안 할게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 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 예정 고지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4번부터 볼게요. 3번 볼게요.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미만이야. 미만인 일반 과세 사업자야. 개인이고 예정 고지 제외자이자. 네, 틀렸는데. 자, 여러분 예정 고지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예정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요. 여러분 지금 이 경우하고 달라요. 아까 전에 이거 있죠? 밑에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저번 기에 3분의 1도 안 됐네요. 예정 신고 기간에 조기환급 받을 거예요. 자, 나 경우는 이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예정 고지가 나가요.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뒤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예정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시되어 있어요. 알았죠? 예정 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일단 여러분 징수해야 될 세금이 작아. 그냥 50만 원 미만이야. 그냥 확정 6개월치에 대해서 이따가 나중에 같이 받으면 돼. 50만 원 미만은 적으니까 예정 고지까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했던 거 위에서 봤지?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신한 첫 기간 예정 고지 안 한다고 했잖아. 그거고요. 국세징수법, 우리 다음 파트, 우리 국세징수법 볼 거예요. 납기 연장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렵다는 거야. 보통 쉽게 말하면 어려워서 그냥 예정고지 안 할게라는 거야. 이 경우 빼고는 여러분 예정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 출제자께서 뭐하고 헷갈리라고 내신 걸까요? 숫자 자체는 많이 익숙하죠. 이 4,800이 어디서 봤나요? 자, 간이과세자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뭐예요? 1년 동안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일단 간이과세야. 일단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세 의무가 없죠. 세금도 내지 마. 이 정도는 너무 영세하다. 내지 마. 라고 했었잖아요. 납세 의무 면제하겠다. 라는 기준이었어요. 그 숫자가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3번과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자,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문직이니까 이런 걸 좀 더 성실하게 관리해라 라는 거예요. 맞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우리 조기환급 나왔네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여러분 이 작업 우리 업무 많이 하시죠? 조기환급에 대한 검토하고 하는 거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짧게 우리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한 문제라서 가산세 칸에 들어가 있어요. 가산세 조각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요 정도 내용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고 납부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세부 절차 규정 이런 것까지 다 모르더라도 지금 특히 과세 기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여기서 봤잖아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 과세자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두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법인세법 했고 부가가치세법 마무리했고요. 다음 이제 세목은 국세징수법이에요. 쉬셨다가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